자, 외상 트라우마라는 거는 결국은 이 외부의 충격에서 내 자신이 만든 게 아닙니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내 자신에게만 발생을 합니다. 내 자신에게만 발생을 하는 트라우마,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바로 트라우마가 외상 트라우마입니다. 근데 이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없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가짜 상처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인생 전체를 가짜 상처로 만듭니다. 그래서 인식하는 심리, 기억하는 심리, 표현하는 심리가 모든 것이 다 가짜로 만들어집니다. 변하기 시작하는 게 가짜 상처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인식, 기억, 표현의 세 개의 심리를 다 가짜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후에는 그 가짜의 심리, 가짜 상처로 만들어져 있는 이 심리에 맞도록 심리 습관의 문제, 즉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위중증 심리장애, 심리적 정신병증으로 악화시켜버립니다. 결국은 처음에는 이 심리를 다 가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심리 습관을 다 가짜, 즉 심리 습관의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외상 트라우마가 무서운 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 전체를 가짜 상처로 만들 때, 즉 심리의 인식, 기억, 표현을 가짜로 만들 때 매우 강력한 고통을 느낍니다. 왜? 심리 습관하고는 반대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짜 상처가 어디서부터? 심리에서부터 먼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우 강력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에서 지금 엄청난 어려움, 이 고통을 가짜로 만들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심리 습관과는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을 가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고통과 어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렇게 가짜 상처를 진짜 상처로 심리들을 다 만들고 나면 이제 심리 습관의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왜? 심리에 맞는, 가짜에 맞는 심리의 습관도 다 가짜로 만들어놔야 가짜와 가짜가 같이 결합이 되면서 편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게 이제 하나씩 가짜 상처로 심리가 가짜로 만들어지게 되다 보니까 드디어 편안함이 느껴지는데 이때가 심리 장애가 발생하는데 요게 편안함을 느끼는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서 악화되면서 뭘 가냐? 자기 자신의 자신감이 느껴지게 되고 인생이 즐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즐겁게 살아가는 어딘가에 몰입을 하고 어딘가에 이렇게 의존하고 편안하면서 즐거움을 위해서 내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이때가 중증 심리 장애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넘어서서 이젠 좀 행복한 것 같아 라고 내 나름대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이거는 위중증 심리장애 또는 심리적 정신병증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무조건 살아가게 돼 있는 게 바로 외상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강력한 내가 외상 트라우마로 인해서 강력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고 할 때 결국은 치료를 하지 않으면 편안해지게 되면서 매우 빠르게 악화되면서 가짜 상처를 다 진짜 상처로 바꾸게 돼서 심리 습관에 문제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증 심리장애 그리고 위중증 심리장애, 심리적 정신병증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악화시키게 됩니다. 이때 치료법은 반드시 자가치료법이어야 됩니다. 심리 하나하나 치료할 시간이 없습니다. 완전히 이 마음치료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만이 마음의 원리에 맞도록 자기 자신을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가치료법을 해야 되는데 이게 KIP 마음치료가 유일하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했다. 그렇게 되면 이 외상 트라우마가 치료되지 않으면 무조건 악화되면서 평생에 걸쳐서 중증 심리장애, 위중증 심리장애, 심리적 정신병증으로까지 순서대로 악화되면서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상 트라우마를 발생을 했어. 그러면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낄 때 외상 트라우마를
이게 치료되지 않으면 무조건 불행 또는 파멸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협박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순서대로 무조건 악화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치료, 자가치료법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악화됩니다. 빠르게 악화되느냐, 늦게 악화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외상 트라우마의 피해자, 얼마나 고통을 느낍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나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나에게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한 건데, 이렇게 나의 이 외상 트라우마의 피해자에서 이렇게 피해자에게 그렇게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뭐를 하냐면, 치료보다 너는 지금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고통을 빨리 벗어나서 편안해져야 돼. 자신감을 갖고 즐겁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 치료 안 한 채 그렇게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랍시고 상담사랍시고 그 다음에 누구 기타 등등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파멸의 방법을 권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파멸의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뭐냐?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파멸의 방법을 권합니다. 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다면 그거를 잡으려고 드는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현혹이 돼서 속아서 스스로를 파멸시키면서 가해자가 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거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 외상 트라우마가 악화돼서 가해자로 만들어져 가는, 피해자에서 고통을 받다가 편안하고 즐거워지고 행복감을 느끼는, 이렇게 가해자로 돌변하는 이런 심각하고 위험한 현실이 지금 현재 속속 여러분들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외상 트라우마 그러면 외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외상 트라우마는 외도에만 발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외상 트라우마는 배우자의 외도가 대표적인 것 뿐이에요. 그냥 배우자의 외도에 의한 외상 트라우마, 즉 남편의 외도시에 아내의 외상 트라우마가 있고, 아내 외도시에 남편의 외상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미 관계에 있는 사람, 진짜 내가 죽고 못 사는 그런 의미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가족 관계나 또는 가장 가까웠던 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별에 의한 외상 트라우마가 또 발생을 합니다. 사별, 죽음이에요. 그리고 성폭력 피해에 의한 외상 트라우마도 있고, 또 가치 추구, 우리가 뭔가 돈을 번다든가 재산을 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치 추구를 하다 가치가 붕괴되거나 가치 추구가 상실돼서 나타나게 되는 이런 외상 트라우마도 있고, 특정한 사건 사고 이후 또는 질병에 관련되는 이런 후유증으로 인한 외상 트라우마 등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외상 트라우마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 특정한 사건 또는 특정한 일에 의해서 나에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외상 트라우마입니다. 이렇게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하고 난 후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지금 살아오듯이 그냥 지나가지지가 않아요. 무조건 셋 중에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살아가도록 만들어집니다. 저절로.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지금의 고통을 극복을 해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KIP 마음치료, 즉 마음 원리를 적용한 자가치료법입니다. 이 자가치료법 아니면 절대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악화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 원리를 적용한 자가치료법인 KIP 마음치료를 시작을 해서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회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재발을 예방하면서 상처 치료 습관을 만들어서 완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완치. 완전한 치료가 끝나야 돼요. 이게 행복한 인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피해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포기해버리니까 이제 조금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포기하고 특정한 대상이 있어요. 이것이 꼭 자녀들이 됐든 아니면 종교가 됐든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가 일이 됐든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다 자기 자신의 모든 인생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외상 트라우마를 그냥 눌러놔 버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불행한 인생이면서 피해자의 인생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은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나 타인에게는 피해를 주진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불행할 뿐이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즉 피해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멸의 인생인데, 이 파멸의 인생은 바로 가해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가해자의 인생이라는 건 뭐냐? 자신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한 인생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는 가해자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자신은 편안하고 즐겁지만 타인,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배우자, 어떤 배우자가 됐든 간에 자녀들, 배우자, 가족, 친구, 지인, 기타 모든 인간관계에 있는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자기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로 착각, 즉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결국은 외상 트라우마의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이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하게 되면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하면 치료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불행한 인생으로 피해자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파멸의 인생을 가면서 가해자의 인생을 살아갈 거냐, 셋 중에 하나의 인생을 여러분들은 무조건 살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어느 길로 갈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외상 트라우마의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환되는 불행한 거는 나만 불행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 즉 파멸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가해자의 인생들은 좀 다르거든요. 왜? 타인들을 피해를 입히니까요.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의 피해자가 가해자로 살아가게 되는 파멸의 인생 또는 가해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했을 때 자가치료법인 KRP 마음치료가 하지 않게 돼서 회복을 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방법으로든 여러분들은 무조건 중증심리장애, 위중증 심리장애 또는 심리적 정신병증으로 점점 악화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외상 트라우마나 고통에, 그 다음에 어려움으로 너무 힘들어할 때 이때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편안함이나 즐거움이나 행복함을 느끼면서 점점점 악화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치료 기회가 상실돼 버립니다. 왜? 치료의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내가 편안한데 왜 치료합니까? 내가 지금 즐거운데 왜 치료를 해요? 내가 지금 행복한데 왜 치료를 합니까? 치료할 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해자 인생, 외상 트라우마를 발생이 됐을 때 치료하지 않고 가해자 인생으로 가는 제일 1단계가 뭐냐면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편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치료하는 게 아니라 편해지려고 해요. 주로 외도에 대해서 대처를 하거나 대응을 하거나 또는 소송하고 이혼을 한다든가 어쨌든 외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가 심리 상담을 한다든가 또 다른 어떤 특정한 것에 의존하거나 집착하거나 몰입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기의 편안한 인간관계로만 형성이 돼요. 이때 중증심리장애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에서 편안해지면은, 그리고 이제 조금 뭔가 자신감이 생긴다. 그러면 나에게 중증심리장애가 발생을 했구나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중증심리장애가 발생이 돼서 편안하면서 즐거움을 약간 이제 오고 가면서 나름대로 이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 단계로 뭘로 진행하냐면 이제는 자신감 만땅의 즐거운 인생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노력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주로 특정한 대상에게 의존하거나 집착하거나 몰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자신의 자신감을 갖고, 왜?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즐거움을 위한 인간관계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 발생돼서 악화될 수도 있고, 이때 이제 악화되는 거예요. 관계 중독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증 심리장애가 매우 빠르게 악화되면서 관계 중독이 발생돼서 악화되거나, 또는 위중증 심리장애로 인해 가지고 분노장애 또는 히스테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꼭 관계 중독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느 종교에 이렇게 빠져 있어. 그런데 그 종교에 빠져 있는 것에서 뭐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히스테리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때 위중증 심리장애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타인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세 번째 단계로 뭘로 가냐면,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자체를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까? 왜? 그러면 만족스럽고, 그러면 자기의 이익 가치를 위해서, 그 다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타인들한테 피해를 줍니다.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던, 배우자에게 피해를 주던, 가족들한테 피해를 주던, 어느 누군가에게 계속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면서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나타나면 타인에 대해서 분노를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파괴를 하거나 강력범죄를 저지르면서 자신의 강력한 즐거움, 쾌락을 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목적에 필요한 인간관계만 형성이 됩니다. 같이 파괴하는 사람, 자기 목적에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때는 위중증 심리장애인 분노장애나 또는 히스테리가 매우 악화되거나, 또한 심리병증, 심리의 정신병증인 사이코패스가 됐던 소시오패스가 됐던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마구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타인의 고통이 자기의 행복으로 느껴집니다. 이때부터는. 이렇게 악화되는 단계를 걸쳐서 악화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편안해지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신감과 즐거움을 위해서, 세 번째는 타인의 고통을 주는 것을 행복으로 느끼면서 이렇게 악화돼 간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그렇게 악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한 인생 아니면 무조건 파멸의 인생을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외상 트라우마입니다. 결국은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마음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고통받는 피해자에서 이거를 참고 견디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거나 아니면 가해자의 인생을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외상 트라우마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는 평생에 걸쳐서 순서대로 이렇게 악화되면서 결국은 스스로가 자녀들이나 배우자나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그 다음에 지인들, 이런 순서대로 또 파괴하면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본인은 피해를 줬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왜? 나는 그렇게 사는 인생이 맞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불특정 다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피해를 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당당해합니다. 자기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 사람들이 했을 뿐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악화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외상 트라우마가 주어지는 폐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외상 트라우마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엇인지를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에 관련되는 이렇게 피해자가 돼서 내가 외상 트라우마로 인해서 막 고통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무엇인가 하고 싶고 막 이렇게 될 때 압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하고 그리고 얼마나 힘든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 자신의 인생이 모두 파괴돼 가고 있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누가 뭐 어떻게 할 것도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가 악화돼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깨닫고 점점 더 악화되기 전에, 늦기 전에 즉시 필요 없어요. 이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아무리 애지중지하고 있는 애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지나서 악화되면 그 아이들을 공격을 해서 그 아이들이 피해를 입게 내가 만듭니다. 아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늦기 전에 즉시
자기 자신의 외상 트라우마부터 치료를 해서 회복하고 난 다음에 행복한 인생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더라도 결코 늦지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더라도 무조건 다 악화됩니다. 치료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마음 치료는 여러분들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해서 여러분들을 회복해서 행복한 인생으로 가게 하는 유일한 자가치료법입니다. 여기에서 심리치료다, 마음치료다, 뭔 치료 다 필요 없어요. 뭐냐? 중요한 거는 자가치료법이냐, 심리상담, 대면이 또는 화상으로 무엇인가 조언하고 무엇인가를 도와주는 이런 상담이 없는 진정한 자가치료법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자가치료법은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불행 또는 파멸로 가는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전환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외상 트라우마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러분 스스로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이거를 했더니 이제는 조금 편안해졌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반갑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내가 악화돼서요. 이제 드디어 파멸의 길로 저는 들어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걸 저는 그렇게 들려요, 지금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시고 내가 치료 안 됐다, 편안해지고 있다, 내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구나, 그거를 빨리 아셔야 됩니다. 치료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외상 트라우마가 그만큼 무섭고 위험하다라는 거를, 그게 여러분 인생의 바로 향배가 좌우돼 버립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오로지 외상 트라우마는 나 자신에게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닌데 나에게 발생을 한 게 바로 외상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점을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